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HL 명상 간단하게 좀 찍어 볼 건데요. 먼저 HL 보기 전에 HL 생명과학부터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생명과학이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유상증자를 좀 성공하려면은 사실상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라도. 그거 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유상증자의 결정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게 됐을 때 이번에 1000억 정도, 그쵸? 1000억이 아니죠. 내려보겠습니다. 1300억 정도 증자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채무 상환 자금 1000억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채무 상환 자금 1000억이 있는데 만약에 요게 유상증자가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채무 상환 자금을 못 갚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요거에 대한 타격이 HLB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를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납입일이 언제인지, 그쵸? 좀 우리 확인해 보야 되고, 신주 발행가의 확정 일자가 언제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6월 11일이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그죠? 거래일로는 7거래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조금 비싸게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가 11,890원인데 2차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자, 2차 발행가액을 좀 읽어보면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를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한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하여 산정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 산식에 의하여 선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격이 얼마면 돼요? 얼마면은 예를 들어서 1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땐 여기서 얼마를 할인해줘요? 25%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만원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2,500원을 할인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얼마요? 8,500원이죠. 유상증자 가액이 얼마가 된다? 8,5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2차 확정 발행 가액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1차 발행 가액과 2차 발행 가액 중에 더 낮은 가액을 뭐라 그래요? 유상증자 확정 발행 가액으로 지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정 발행 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 뒤쪽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일단 보세요.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뒤쪽에 이것만 보세요. 40% 할인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가 평균적으로 놀고 있는 가격대가 10,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0원이면은 지금 여기서 25%를 할인을 하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7,500원이에요. 자, 7,500원에 유상증자 하면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왜 망하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이 거의 한 12,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1,300억을 조달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7,5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까이는 거예요. 운영자 이거는 7,500원 곱하기 1,300, 1,300만 줄 하면 되겠죠. 그쵸? 7,500원 곱하기 자,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보면서 해서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자, 유상증자 발행 결정 몇 주였죠? 주식을 증자 후 1,100만 주니까 825억밖에 못하는 거. 여기서 7,500원 곱하면 되죠. 825억밖에 증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채무 상환 자금 갚는 것조차 못 갚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1차 발행가액 이 12,000원보다 근처를 유지하거나 최대한 아니면 주가를 띄어서 더 높은 가격까지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발행가액이 11,89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이니까 이제 한 다음 주 화요일부터겠죠. 14,000원에서 15,0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가액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100% 성공한다고 했을 때 1,300억을 조달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 40%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해.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폭등을 해요. 미친 듯이 폭등을 해서 주가가 25,000원이나 3만 원을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갔어요. 그럼 여기서 40%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3만 원 치면 얼마? 18,000원이잖아요. 그쵸? 요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확정 발행가액 정해지기 3일 전일 거예요. 3일 전에. 3일 전 평균적인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40%는 적용해서 18,000원이죠. 그럼 만약에 18,000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땐 1차 확정 발행과 2차 확정 발행 가액 중에 낮은 가액인데 그쵸? 무시해 버립니다. 왜? 최근 갑자기 3일 동안 청약 3일 동안 주가가 폭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3일 평균 가격으로 한단 말이야. 40% 할인했을 때도 얘네보다 높으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1,100만 주 곱하면 얼마요? 2천억이에요. 2천억 조달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로 청약률이 100% 완료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 구조 자체가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하는 거다?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겁니다. 그쵸? HL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약일이 이제 우리가 11일까지 확정 발행 가액이고 청약일이 아마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주가를 다음 주부터 미친 듯이 올려야 되거든요. 유상증자 성공하려면은 미친 듯이 올려야 돼. 근데 만약에 주가가 미친 듯이 안 올라가서 유상증자가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위험이 어디로 넘을 수 있다? HBM이 아니죠. HLB로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요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유상증자에서 잘 안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캐치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2차 확정 발행 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1차 발행 가액보다 2차 발행 가액 중에 더 낮은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2차가 여기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정도는 유지해줘야 돼요. 10,000원 정도 유지해주려면 주가가 적어도 13,000원 정도에는 위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12,500원에서 13,000원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게 요거 얘기입니다. 최무상한 자금이 1,000억이기 때문에 요 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우리가 유지를 해주려면 2차 발행가액이 그 13,000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000원으로 가는 구간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승인이 그 사이에 된다라고 했으면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혹시나 승인이 안 되거나 뭔가가 그 관련된 EIR 관련된 이슈가 늦어지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조금 올라갔을 때 정리하겠다. 어차피 신주가 나올 때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쵸? 희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고. 쌤 근데 물을 어디서 타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 근데 지금 물 타기가 사실상 우리가 밑에서 물을 타기로 했잖아요. 8,000원대 초반.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려오면 물 타자라고 했는데 내려오질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을 타기는 솔직히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물 타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진 구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한 9,300원 정도 내려와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면은 여기서 물 타서 반등할 때 정리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9,300원 정도 여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고 나서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얘네들 어차피 청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9,400원, 9,300원까지 내려오면 물 한번 타서 반등폭 어디라고요? 보았을 때 여기 위에 구간 일단은 13,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좀 높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15,000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 정도. 요 사이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러니까 승인 관련된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요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만약에 월요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9,300원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물 타는 게 아니에요. 내려와서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똑같지만 일단 반등했을 때 1차적으로 물량 덜어내든 최소한 물량을 덜어내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데 물려있다 하면은 이렇게 물을 타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6,000원 될 거 아니야. 뭐 높다 그러면 16,000원, 18,000원 될 거 아니야. 물 잘 탔다 그러면 14,000원, 15,000원 될 거고. 그럼 올라왔을 때 뭐 다 정리하진 않더라도 꼭 반이라도 정리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타서 평단을 낮춰가지고 최대한 손실폭을 만회하고 평단을 낮춘 걸로 만족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갔을 때 2분의 1 정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생명과학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문자로 생명과학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기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010-9201-6329로 내가 유상증자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생명과학이라고 네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 생명과학 네 글자 꼭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법이랑 기법이고 신법이 신법인데 제가 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내려놓는 이런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뒤에 기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꼭 여기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